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LA 시간으로 오늘 정오에 드디어 화성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자, 오늘 이 우주선의 이름이 제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했는 네, 맞죠? 맞습니다. 네네. 인사이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통찰력이라는 뜻을 지닌 INSIGHT 철자인데요. 사실 이 이름은 어떤 것의 약자입니다. 소개해드리면요. Interior Exploration Using Seismic Investigation, Geodemy and Heart Transport. 이 앞글자만 딴 건데요. 예. 제가 네. 이렇게 길고 어려운 영어 이름을 전부 다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하. 여기에 이 탐사선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진 조사, 아하. 측지, 열 수송 등을 이용한 내부 탐사라는 뜻인데요. 아하. 이 탐사선에 보다 자세한 임무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인사이트가 탐사선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지난 5월 5일에 발사됐습니다. 네. 그래서 205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동안 무려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겁니다. 가늠이 안 되네. 네, 그래서 긴 여정 끝에 오늘 드디어 착륙하게 되는데요. 화성 시간으로는 오후 2시라고 하고요. 네. LA 시간으로는 정오쯤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적도 인근에 엘리시움 평원이라는 곳에 착륙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긴 했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이 사실 가장 어려운 그렇죠. 것이란 설명이죠. 제일 힘들죠. 네, EDL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E의 E는 이제 entry, 대기권 진입이고요. 아하. D는 descent, 하강, 아하. 그리고 L은 landing, 랜딩. 착륙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하강하고 착륙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대한 고비라는 지적이고요. 네. 여기에는 인사이트 관제사들의 역할이 큰데요. 이 화성 궤도를 도는 화성 정찰 위성 MRO로부터 날씨 정보를 받아서 이제 EDL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대기권 진입 3시간 전까지 이 EDL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이트 화성 착륙을 나사와 함께 돕고 있는 이 라카냐대에 위치한 JTL, 이 제트 추진 연구소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관문을 과연 넘길 수 있을지, 인사이트가 화성에 잘 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EDL 중에서 이 엔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네. 대기권 진입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이게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할 때 각도를 잘 맞춰서 아하. 열을 그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호에는 열을 견뎌내기 위한 열 방패라는 게 있는데요. 네. 대기권 진입하기 전에 이 열 방패를 모든 면에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4km 높이에서 시속 19,800km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진입 각도가 화성 표면과 거의 같은 12도입니다. 네. 근데 이 진입 각도가 너무 낮으면요, 우주로 그냥 튕겨 나가버리게 되고요. 오. 또 만약 각도가 높으면 마찰 열로 인해서 이 선체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선체 자체는 1,500도까지 견딜 수 있게 제작이 됐지만요, 이제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12도 이 각도를 잘 맞추고 열을 견뎌내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권에 잘 진입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하강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대기권에 진입해서 상공 11km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흰색 나일론으로 된 낙하선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 시속 1,400km인데 낙하선을 펴고 난 후에 선체 하단을 감싸고 있는 그 열 방패를 떼어내게 되고 아하. 3개의 다리를 이제 펴는 것입니다. 아. 낙하선을 타고 2분가량 하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공 2km까지 이제 가서 레이더를 가동해서 이제 속도와 또 고도 등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착륙까지 1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속도는 시속 215km로 줄어야 되고 또 1km 상공까지 도달하면 이제 덮개, 낙하선도 모두 다 떼어냅니다. 네. 그리고 이 화성의 대기권이요, 지구의 1%밖에 안 돼서 사실상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강을 해야 되는데 이 하강 속도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대기권 진입했죠. 이제 하강했죠. 마지막 단계인 착륙만 남았어요. 랜딩만 남았는데 이 착륙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하강처럼?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낙하산을 떼는 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하강 엔진 12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네. 하강 엔진을 가동해서 속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낙하산에 매달려 떨어지는 덮개와도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상공 50m에 착륙했을 때 태양광 패널이 동서 방향으로 향하고 그다음에 로봇 팔이 있는데 그 로봇 팔이 남쪽으로 향할 수 있게 자세를 취한다고 하고요. 이때 시속은 27km입니다. 네. 그래서 화성 표면에 닿을 때 속도 시속 8km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표면에 닿는 순간 3개 다리에 장착된 센서가 작동해서 그 다음에 엔진이 꺼지게 되고 허허. 그러고서 착륙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EDL 세 단계가 정말 그 톱니바퀴처럼 다 꼭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5가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지구의 관제소에서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1시간 전에 다 끝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소에서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우리 우주 영화들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공포의 7분, 뭐 마의 7분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4가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고 착륙하기까지 약 7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6분 30초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EDL 과정이 자동화돼 있긴 하지만 사실 성공적인 착륙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수십 가지에 달하고요. 그리고 뭐 돌발 변수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강 중에 돌풍이 불었다라고 한다면 선체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낙하선 줄이 꼬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이번 여름에 네. 화성에 모래 폭풍이 불어서 이 위성 사진, 나사가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전에는 붉은 지형의 윤곽이 드러나 있지만 모래 폭풍이 불고 나서 찍은 이 화성 사진에는 거의 다 그냥 갈색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만약 모래 폭풍이 분다 하면 사실 태양광 패널에다가 모래가 쌓여서 충전 자체가 불가능해져서요. 그것도 방해 요소로 꼽힐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도 네. 탐사선 다리가 휘어지거나 로봇 팔이 선체에 끼이는 것,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위한 이 형태는 다양하게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지만요. 이 성공할 확률 40%에 불과합니다. 40%. 네. 반도 안 되네요. 네. 나사 관제소는 지금 이거를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포의 7분까지 다 뚫고 무사히 이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화성에 이 인사이트5가 착륙한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착륙하게 되면 7분 뒤에 인사이트5에서 라디오 시그널을 이용해서 삐 하는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신호가 이제 착륙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착륙 성공 여부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이 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JPL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게 되면 착륙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신호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더 이제 콜렉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지 이거는 알 수 없어서 네. 좀 뭐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 착륙 진행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 또 관제소 상황 등은 나사 TV를 통해서 생중계 방송되는데요. 이 나사 TV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www.nasa.gov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상단 네 번째에 나사 TV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클릭하면 오늘 정오 전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화성이 지구에서 너무나 많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여기서 전파가 간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파는 지구를 뭐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여기서 마스까지는 무려 몇 시간 정도의 이 전파가 가야지 서로가 교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몇 시간 전에 이걸 조정을 다 해줘야 되고 그것이 또 조정한 다음에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뭔가를 우리한테 보내주려고 그러면은 네. 열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참 희한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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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만일 인사이트가 착륙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1 임무가 지질 조사입니다. 지질 조사. 네. 근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정착해서 탐사 활동을 펴게 되는데요. 착륙하면 우선 1.8m의 로봇 팔을 이용해서 행성 표면에다가 지진계를 설치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지진계는 화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진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세한 흔들림 등을 계산해서 행성이 화성의 핵이 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단서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지하 5m까지 자동으로 파고 들고 가는 못에다가 열 감지기까지 달아서 행성 내부 온도까지 측정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래서 나사는 인사이트호를 통해서 화성의 속살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성의 수십억 년에 걸친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CEO가 자기는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데 네. 여기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감기도 못 고치면서 뭔 놈의 우주여행 타령이냐.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 것뿐이다. 감기약 먼저 개발이나 해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